저는 뭐 내일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 확인은 다 돼 있는 일. 오늘 두창희 측의 발언도 큰 화제일 것이라 보지만 김건희가 오히려 두창희보다 빨리 입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한덕수 관련해 현실적인 부분 보고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에 대한 특종이 임박했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건희 씨 그 놀라운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 하셔서 모신 것이기도 한데 그건 아직 확인이 완전히 안 됐나 보죠? 이제 거의 다 확인은 사실 사실관계는 확인은 됐고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또 한 보도팀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저희가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제가 거기 보도가 먼저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특종인 거? 아니 사실관계는 다 확인돼 있습니다. 뭐 거기가 입출입했던 기록이라든지 차량 번호까지는 다 확보돼 있어서요. CCTV도 거기는 다 확보돼 있어서 곧 나올 겁니다. 계엄 전후에 김건희 씨 행보에 관한 보도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딴 데다 줬기 때문에 나한테 못 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좀 문제가 돼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 좀 그래요. 좋은 특종이 나오길 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엄 전후로 이런 심리적 상태로 이런 일을 하면 누구를 만났구나 라는 걸 짚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제 나와요? 저는 뭐 내일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 확인은 다 돼 있는 일이. 그러면 그걸 기사로 볼 걸. 네. 오늘 모셔놓고 대단한 특종은 안 나왔다. 다시 가능하면 모시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이거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했다 없어요?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윤석열과 이상민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쥐고 있는 건진법사 압수수색과 명태균 황금폰이거든요. 저도 지금 건진법사 관련돼서 좀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진법사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 건은 2018년 당시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이후에 22년 대선 과정 또 22년 지방선거 과정 그리고 총선까지 건진법사가 한 역할들이 꽤나 있는 걸로 건진법사는 명태균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것도 뭐 공천 개입을 명태균이 한 것보단 더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공천 개입도 그렇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는 원래 검찰이 잘하는 거니까 김건희 씨 잡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건진법사가 그랬다는 건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간, 해시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네, 장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에 이어 이제 건진 게이트까지 아마도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려 김건희를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여러 폭로가 나왔는데 언론들이 생각보다 받아 적지를 않습니다. 해당 부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5, 6명이 함께 근무하는 미군이 5, 6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군하고 함께 근무하는 곳에 담당하는 실장이 노상원의 비서실장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부대인데 네. 근데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이 네. 미군이 소수가 있고 우리 군이 있는 곳에 부대에 있더라. 부대의 실장. 근데 실장 이 친구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죠. 그리고 노상원이는 그 부대의 지휘관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부대죠. 한 번도 안 등장하지 않은 부대인데 근데 이거는 워낙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정상적으로 성장한 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봐도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문상호는 이런 기억을 못해요. 아니 못하죠. 못해 도저히 미군을 자기 부대 저쪽 부대 같이 근무해도 우리의 최강 유일 동맹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 생각을 해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죠. 네, 저도 못해요. 뭐 이렇게 이 변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불리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노상원이 군에서 잘려 나갈 때 보면 그 성폭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잖아요. 예, 실형 선고 받고 나왔고 불명예 제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역 시절에 그런 식으로 자기 경력 전체를 날리고 군의 연금도 날리고 나왔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한번 뒤집고 싶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권력을 잡는 그런 꿈을 꿨겠다 싶었어요. 그렇고 최근까지도 그 주위 사람한테 알려지기는 뱀의 죽은 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고 자란 닭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엽기잖아요. 뱀의 죽은 사체와 그 구더기를 먹은 닭을 또 팔아요, 사람에게. 이 노상원이 생업을 했던 일이 최근 생업했던 일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에 대한 그 추적, 소위 그 노상원의 엽기 행각에 대한 추적, 별도로 해놨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 특위 이런 데서 할 이야기이고.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기획 김건희겠죠. 결국 지가 살려고 특검이 통과될까봐 내란을 일으킨 것인데 제가 걱정인 것은 역시나 한덕수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보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국짐, 용산, 한덕수 입장에서 해당 건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덕수는 지금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 하나는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만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끝내고 임명안을 올리면 한덕수는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만일 한덕수가 현재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곧바로 탄핵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견이 나눠져 있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또 정부로 이송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만일 한덕수가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히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아마 그때까지는 탄핵 여부 결정을 좀 더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순전히 예상입니다만 한덕수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넘기긴 했지만 현재 수사가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치고 구속을 시켜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를 계산해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 수사는 특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민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